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블로그에 이제 새롭게 글을 연재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글입니다. 지금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제가 왜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요. 이제 큰 타이틀은 회사 성장에 있어서 HR리 담당자가 기여하는 역할은 뭘까? 이런 주제에 있어서 이제 관련되는 글들을 이제 하나씩 쓰고 있고요. 또 동영상으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있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뭐 스스로 우리 회사는 성장 중인가, 성장이 뭐 쇠퇴되고 있나, 아니면 계속 성장을 높은 성장하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성장한다는 기준은 뭘까? 판단 기준은 여기 뭐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연봉 인상, 성과급 지급, 그 다음에 진급.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IMF 때도 회사 다녔고요. 개인적으로는 동결은 했어도 삭감까지는 안 당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장생활 20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한 15년 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는 뭐 불황이 닥치면은 뭐 삭감되기도 한데, 직장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삭감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 입장에 보면은 연봉 인상,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해준다, 진급도 잘 되네, 이러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지 같이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제도 제 블로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HR 리스트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은 뭐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가 안 한가를 알 수 있는 자택 기준에 대한 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성장을 원하죠. 회사 선택을 할 때 이거 안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안정성도 원해요. 자, 이게 참 뭐 도둑는 심보라고 그럴까? 안정도 해야 돼. 그리고 성장도 해야 돼. 그런 회사가 내 회사여야 돼. 뭐 이런 바람은 뭐 갖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조건에 딱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개인으로서는 개인의 성장을 또 기대한단 말이에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나는 정체돼 있어. 연봉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뭐 승진도 그렇고 또 성과급도 그렇고, 이 정체가 있다면 성장이라고 보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제 질문이 이제 이거죠. 직장인이 회사 성장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앞서 썸네일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회사 바깥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의 성장성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기준은 내부의 관점도 있지만 바깥의 관점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자의 투자금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당연히 회사에 큰 투자를 해주는 뭐 상장된 회사라면 투자자들, 주주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성장의 기준은 회사 내부의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또 같을까? 이것도 좀 막상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뭐 챗 GPT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뭐 챗 GPT 말고도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빙이라는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바드라는 게 있는데, 최근 챗 GPT 4.0 같은 경우는 근거되는 그 준거되는 데이터도 최근 거고, 그 다음에 그 출처도 많이 밝혀줍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활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 GPT를 활용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회사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 4가지를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장에 판단되는 기준을 여러 개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도 4개를 선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추천을 해준 겁니다.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되는 회사에서 성장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수의 증가. 이것도 뭐 이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은 증가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감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야 한다. 지금 보시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뿐은 없어요. 다만 이 중에 또 가중치 어떤 게 좀 더 큰 영향을 줄까? 이런 거는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4가지 요인, 성장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활용하는 잣대는 요 4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직원 입장에서, 리더 직원 입장에서 요 4가지는 과연 성장하는 회사의 판단 기준의 상위 부분,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내 연봉 올라오고 성과금 나오고 내 진급이 돼야지, 뭐 이것저것 복지도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닐까. 즉 성장하는 회사의 기준이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살펴보다 보니까요, 맥킨지 연구소에서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성장을 위한 10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뭐 기준이라고 하도 무방할 것 같아요. 22년도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경쟁 우위를 최우선한다. 당연하죠.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브랜드를 친구로 삼는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친구로 삼는다. 계속 정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보로 활용을 해서 정보화시켜서 그것을 갖고서 비즈니스 하는 그 비즈니스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핫하다는 거죠. AI를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산업이 어찌 보면은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제도 중심이잖아요. 금융이나. 그죠? 뭐 자원이든지.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는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탈내연기관이란 말이에요. 뭐 중간에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석유, 내연기관을 활용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말 그대로 또 자동차란 말보다도 모빌리티라는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단순하게 자동차라는 형태로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렌드는. 즉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를 또 리딩하고 선두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미국이든 특히 유럽에서는 디자인도 좋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동차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하죠. 작년에 최고 매출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코어 산업을 더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단일 업종으로 해서 100년 이상을 유지해온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뭐 얼떨떨룩만 하더라도 부채필, 동화약품, 그죠? 소화제 하나만 해도 100년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제만 했기 때문에 100년 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유지한 코어 사업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동화약품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라면 아니에요.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뭐 신라면, 농심에게도 1위를 뺏겼지만 지금은 또 시총이 또 노팀을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자기 코어되는 산업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불닭으로 해서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시총이 농심을 이겼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삼양식품이 라면이 아닌 쪽으로 좀 방만하겠다면 그 핵심 코어를 좀 분산했다면 지금 같은 위치에 왔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우리들이 알고 있던 대기업이었는데 그룹이었는데 사라진 기업들이 많아요. 그룹들이 코어를 버리고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망했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게 진로라고 봅니다. 술 만드는 진로, 소주 만드는 그 진로, 그게 그룹화가 되고 여러 가지 코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코어마저도 남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런 기업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룹이었는데 코어가 돼서 그룹화가 됐어. 그런데 코어의 경쟁력을 놓치기보다는 코어가 아닌 곳으로 힘을 분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돼서 코어까지 영향을 준 거고 결국은 회사의 주인이 바뀌기까지 된 거죠. 그리고 핵심 너머를 본다. 이 부분은 또 역설적인 건데 뭐 수직 계열화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맞지 않나 좀 싶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4개의 완전히 비즈니스가 다른 사업을 이룬 회사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핸드폰, 그 다음에 생활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기타, 뭐 의료 포함해서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되는 것을 관련된 산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 되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가 없이 가전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 안에 전장 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코어는 전자예요. 가전이에요. 근데 그 기능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연관되는 것. 근데 거기 뭐 전혀 다른 산업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수직 계열의 관점 이런 쪽으로 좀 코어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부분들은 성공을 하더라, 성장을 하더라는 거고요. 뭐 이건 당연하죠. 알고 있는 곳에 성장한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곳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그 뭐 고객 아니면 뭐 상권, 지역 등등등 그런 쪽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제 타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해당 지역, 머물고 있는 지역의 영웅이 된다. 가령 우리 내수 기반이에요. 근데 글로벌이 돼. 근데 내수에 그러니까 글로벌 나간다고 내수에 소홀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나가더라도 현지 로컬 기업을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다면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통 출신이었는데 국내 유통에 보면은요, 전 세계의 랭킹 1, 2, 3위는 다 들어왔었어요. 월마트, 까르푸, 그 다음에 코스코, 그 다음에 코스트코, 그 다음에 마크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코스트코밖에 없어요. 월마트도 들어왔다가 나갔죠. 그 전에 월마트는 매크로를 인수했어요. 까르푸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점포를 나갔다가 이제 매각을 했죠. 근데 월마트나 까르푸나 그 다음에 영국계 테스코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만든 홈플러스와 합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테스코 지분이 96%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의 홈플러스를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테스코 같은 건 조금은 예외적이에요. 성공적으로 진출을 해서 그 마켓쉐어 자체가 이마트 다음 2등을 차지했거든요. 롯데마트를 이기고. 그런데 왜 철수했느냐? 그룹 본사가 분식회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회사 큰 위기 처한 거죠. 금융위기 완전 회사에 존망이 걸려있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우수 자본을, 그러니까 우수, 사업? 그래서
영국의 그 테스코 그룹 내에 한국에서 찾은 비중이 꽤 컸어요. 또 양질이었고 이미 투자금은 다 회수한 상태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테스코의 사업 지분을 매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모펀드에서 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 있는 홈플러스는 영국의 테스코가 운영했던 홈플러스를 사모펀드가 사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경우는 조금은 예외적이에요.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목적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성공 케이스는 코스트코예요. 코스트코가 IMF 때 위기에 처한 신세계의 마지막 사업, 갖고 있던 사업부 중에 코스트코 프라이스 클럽 사업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휴상으로는 코스트코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한테 지분을 매각한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한국의 이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던 프라이스 클럽을 인수해서 자기네 100% 미국 회사로서 운영을 했는데 성공적인 거죠. 지금 매출도 엄청나요. 그래서 코스트코는 현지에 진출해서 각국에 나가서 그 홀세일 도매업종으로, 도매업 대형업 그 마트로는 거의 뭐 뭐랄까요, 성공적이다. 일본이든 대만, 중국도 좀 나가 있습니다. 성공적이에요. 근데 월마트, 까르푸, 매크로 이런 데는 실패를. 따라서 현지 로컬 기업을 이길 수가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글로벌 진출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해야 성장이 된다. 지금 한국 기업은요, 알게 모르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해외 법인들이 많아요. 그 현지 나가서도 그 상권에 많은 그 뭡니까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은 로컬이기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가깝다. 그래, 과거 IMF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서구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당했다면 이제는 다국적이 기업이 되어서 해외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은 과거 다국적 기반 때 당했던 그 시행착오들, 그 부분을 좋은 점만 가려서 뽑아서 이제는 해외 진출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의도화된 점진적인 기업 인수, 이 부분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이것도 제일 잘하는 게 또 한국으로 치면은 SK그룹이 되죠. SK그룹은 창업부터 해왔기보다는 이미 나름대로 그 해당 분야에 영향력이 큰 뭐 상위권 마켓쉐어를 크게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SK그룹화 시켜서 더욱더 성장시킨,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룹의 외형이나 성장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금 써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장은 되게 좋은 거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 뭐 대출도 받겠지만은 자기 덩치보다 더 큰, 더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을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인수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 보장,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나름대로 계산기 두들기겠죠. 거기서 판단해서 망설이기 때문에 인수를 못하는 거지, 회사 성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한 분야를 꾸준하게 지속하고 오랫동안 해온 그 업을 해온 중소기업은요, 나름대로 그 잠재력이 커요.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영역을 축소한다. 이 경우는 이제 뭐 부득이하게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IBM 같은 경우는 IBM 말 자체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제조회사예요. 그래, 컴퓨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각했잖아요, 중국계에. IBM은 이제 노트북 안 만들어요. 제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 그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지금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버리고 데이터 기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로 가는 거. 물론 이제 IT라는 쪽에, 정보통신 관련되는 IT 관련되는 비즈니스는 머물고 있지만 초점을, 역량을 조금 다른 곳에 지금 바꾼 거죠. 이런 경우도 지속적인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챗 GPT를 통해서 회사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이제 알아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추려보니까 매출, 그 다음에 순위, 그 다음에 마켓 쉐어 등 한 4가지를 이제 제시했었고요. 근데 맥킨지 연구소에서는 성장하는 회사의 공통점 보니까 한 10가지 요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다시 원천 첫 질문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성장성 판단 기준은 그럼 무엇이 돼야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 다 들어가면 되는 거냐? 혹시 빠진 건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합의된 게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내부 직원과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과 리더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판단되는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있어야 회사에서 경영활동에 주안점,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판단 기준이 뭐냐를 찾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경영활동의 집중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타겟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봉 인상, 성과급, 진급, 이걸 원해. 사내 복지도 원해. 그걸 통해서 회사 성장성을 느낀다고 다 합의가 돼. 그럼 그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바깥에 제3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도 있지만, 내부 직원, 리더와 구성원들이 중요시하는 판단 기준도 합의된 게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얼른 핸드폰으로 이 QR코드 찍으셔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트북, 그 PC 이걸 본다면 제 블로그, 네이버,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 제가 그 동영상 그 유튜브 밑에다가, 요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타고 와서 해주시든 아니면 QR 찍어서 바로 해주시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의견들 좀 주고 계세요. 제가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래? 그럼 내가 생각하는, 아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내부자 입장, 리더 또는 구성원 입장에서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의견을 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을 하고 지금 다룬 주제는 지금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주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예,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준도 다뤘고, 그러면 내부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저희 생각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주십사 하고 설문조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좀 참여 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모두는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개인의 성장을 희망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은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과 연관된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좋은데 굳이 딴 데 가고 싶겠습니까? 이 회사에 보면 큰 성장이 보장된다면, 약속된다면 딴 데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좋은 조건이 나오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성장이 되고 있다. 성장할 것이다. 확신한다. 그리고 그 속에 개인도 성장한다. 근데 개인이 회사 내부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성장의 기준은 회사에 생각하는 것과 내부 구성원과 리더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나온다면 회사의 모든 뭐 인사든 재무든 또는 뭐 생산이든 기획이든 뭐 영업이든 마케팅이든 연구든 그 요인에 영향 주는 쪽에 지금 일들을 하자. 특히 주로 경영관리 직군에서 많이 하겠지만 특히 인사에서 HR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회사 성장,経営 성장에 도움되는 쪽의 역할을 수행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HR 담당자 하는 일이 뭐지? 라고 캐스를 갖고 있다면 회사의 성장과経営 성장을 위해서 회사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 저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도 뭐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정리되는 대로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시리즈로 계속 요 관련된 글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